도대체 누가 이지혁의 가슴을 살리기 위해 김다정의 삶을 멈추게 만든 걸까요? 은호와 이지혁은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행복을 조심스럽게 숨기는 쪽을 택했는데요. 둘 다 들키는 순간 끝장날 일이 하나씩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에게 연애 사실을 말할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고, 이지혁은 심장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흔들리는 몸 상태를 은호에게조차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웃으면서도 숨을 길게 못 쉬는 날이 잦아졌고,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렸어요. 좋아하는 감정이 커질수록 혹시 내가 이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 보게 되는 건가? 같은 생각이 자꾸 끼어들더라고요. 김다정은 그 분위기를 제일 먼저 알아챘어요. 엄마란 그런가 봐요. 이지혁이 말로는 멀쩡하다고 하는데 눈동자가 자꾸 흔들리고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김다정은 놓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김다정은 불시에 집으로 들어왔고 그날은 이상철도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요. 김다정은 우연처럼 가장했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온 얼굴이었어요. 지혁아, 엄마한테만은 숨기지 말자. 그 한마디에 이지혁이 잠깐 웃어 보이려다 입술이 떨렸고 김다정은 그 떨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김다정은 결국 알게 됐어요. 이지혁이 도쿄 출장이라고 했던 그 말이 검사였다는 걸요. 심장이식 가능성이 낮다는 말까지요. 더 끔찍한 건 이지혁이 그걸 버티는 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김다정은 분노부터 올라왔어요. 왜 박성재한테만 말했어? 엄마한테는 왜? 이지혁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김다정은 그냥 화를 내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깨달았어요. 화는 겁이었어요. 무서워서 흔들려서 도망치고 싶어서 화부터 내는 거였어요. 박성재는 그날 밤 이지혁의 메시지를 받고 달려왔는데요. 박성재는 김다정 앞에서 괜히 단단한 척을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검사 결과 더 나빠졌어?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성재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김다정은 그 침묵이 너무 잔인해서 오히려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왜 우리 집은 왜 나만 몰랐어? 박성재는 변명하지 못했어요. 박성재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 비밀은 들키는 순간 이지혁이 무너진다는 걸요. 그런데 그 비밀을 이미 또 다른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이상철이었어요. 이상철은 예전에 박성재와 이지혁이 회사에서 나눴던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심장병 이야기를 들어버렸잖아요. 이상철은 그 뒤로 아들이 숨 쉴 때마다 표정을 읽는 사람이 됐고 김다정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던 그날도 이상철은 바깥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문고리를 못 잡았어요. 지금 들어가면 다정이까지 무너질 것 같아서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한편 박영란은 작업실에 들어앉은 고성희와 끝을 봤는데요. 박영란은 젊은 웹툰 작가답게 말도 칼 같고 눈도 차가웠어요. 고성희는 자기 딸의 공간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었고 박영란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엄마, 여기서 나가. 내가 지금까지 모른 척한 건 그냥 내 삶을 지키고 싶어서였어.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내 손으로 끊을 거야. 고성희는 웃어버렸어요. 웃으면서도 눈이 젖었는데요. 그 젖은 눈이 진짜 미안해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가 끊길까봐 두려운 눈이라는 게 더 소름이었어요. 고성희는 이미 한 번 집에서 쫓겨났고 박진석이 손을 써서 고성희가 차든 재단회사든 건물이든 어떤 자산에도 손대지 못하게 막아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고성희는 갈 곳이 없었고 그래서 더 독해졌어요. 박영란을 보며 고성희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란야, 너도 내 딸이면 알지? 사람은 한 번은 다시 올라가야 살아. 박영란은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마치 내가 너를 위해 그랬다는 변명으로 모든 걸 덮으려는 느낌이었거든요. 박영란은 고성희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졌어요. 나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박진석이 왜 엄마를 막았는지, 엄마가 뭘 했는지 이제 숨길 생각 없어. 박진석은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었죠. 박진석이 폭로했던 것들, 고성희가 지은호가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것, 한우진의 학교 자퇴 사실을 숨겼던 것,
폭로를 막으려고 일부러 박성재와 이수빈 사이를 갈라놓게 했던 것까지요. 고성희는 그 모든 걸 살기 위해 했다고 우겼지만 박진석은 그 말이 제일 역겨웠어요. 박진석이 진짜로 지키고 싶은 건 고성희가 아니라 박영라였거든요. 박영라의 삶이 더럽혀지는 게 싫어서 박진석은 더 잔인하게 차단했고 고성희는 그걸 배신이라 부르며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한우진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가족들에게 인사했는데요. 한우진은 말이 많지 않은 타입이라서 오히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후벼 팠어요. 나 돌아가면 나부터 정리할게. 도망치듯이 살기 싫어.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 같았냐면 사실 고성희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고성희는 한우진을 자기 계획의 부품처럼 다뤄왔고 한우진이 자퇴한 사실마저도 숨길 카드로 써버렸잖아요. 한우진은 이제 그걸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성희가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때였어요. 고성희는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갔는데요. 그곳은 고성희가 예전에 힘을 키우기 시작했던 자리, 사람들의 약점을 모아 자기 편을 만들던 자리였어요. 고성희는 거기서 다시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어요. 돈이 막히면 사람을 흔들고 사람을 흔들면 비밀을 꺼내면 되니까요. 고성희의 손에는 늘 비밀이 있었거든요. 김다정의 불길한 예감은 며칠 뒤 현실이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과거가 덮어둔 폭탄이 터졌는데요. 김다정이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머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김다정은 기적처럼 깨어났고 겉으로는 회복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었죠. 뇌는 언제든 다시 꺼질 수 있어요. 특히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치면요. 김다정은 그 말을 가족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김다정은 늘 그랬거든요. 걱정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사실은 가족의 숨통을 더 조이는 방식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김다정은 이지혁의 비밀을 알게 된 뒤로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이지혁이 숨을 고르는 소리, 이지혁이 웃어 보이려는 표정, 그 모든 게 김다정의 머리를 갈아먹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어느 새벽 김다정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컵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아니라 눈이 먼저 흐려졌거든요. 김다정은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려다가 혀가 꼬였어요. 이상철이 달려와 김다정을 붙잡았는데요. 김다정은 이상철의 손을 꽉 잡고 아주 힘겹게 속삭였어요. 상철 지혁이. 그 말만 남기고 김다정의 눈이 멍해졌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뇌출혈이 재발했고요. 뇌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상철의 세계가 꺼졌어요. 김다정이 뇌사라니. 김다정이 말을 못한다니. 김다정이 돌아오지 못한다니. 이상철은 그 말을 듣고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살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그때부터 이상철은 살린다는 단어의 의미가 둘로 갈라졌어요. 김다정을 살리는 것, 그리고 이지혁을 살리는 것. 이지혁은 병실 앞에서 무너졌어요. 이지혁은 자기가 병든 심장을 숨기려고 했잖아요. 그게 엄마 김다정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줄 몰랐어요. 이지혁은 벽에 기대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엄마를 죽인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끌어안고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은호도 사실 두려웠거든요. 이지혁의 심장이 멈출까봐 두려웠고 김다정이 진짜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동시에 오니까 지은호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정순이는 지은호에게서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는데요. 정순이는 딸 지은호의 연애를 반대하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정순이는 딸이 사랑하는 사람의 집안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알았거든요. 정순이는 지은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은호야, 내가 지혁이 옆에 있는 건 너도 무너질 각오가 있어야 해. 정순이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그 눈은 따뜻했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근데 도망가면 더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와중에 고성희가 움직였어요. 고성희는 김다정의 사고와 이지혁의 심장이 엮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본능적으로 계산했어요.
고성이는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김다정, 예전에 사고 났을 때 기록 아직 남아있지? 그런 식으로요. 고성이는 누굴 살리려는 게 아니라 누굴 쥐고 흔들려는 거였어요. 박진석은 그 낌새를 맡았어요. 박진석은 고성이가 다시 판을 짜는 걸 알면 그냥 두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박진석은 박영나에게 전화했어요. 영나야, 엄마랑 더 엮이지 마. 지금은 내가 다칠 때야. 박영나는 차갑게 답했어요. 아빠, 나 이제 안 도망가. 나도 알아야겠어. 엄마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박진석은 숨이 막혔어요. 박진석이 고성이를 차단한 건 보복이 아니라 방어였는데 박영란은 이제 방어를 걷어내고 진실을 보려고 하니까요. 병원에서는 더 잔인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김다정이 뇌사 판정을 받으면 장기 기증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꺼냈죠. 혹시 환자분이 기증 의사가 있거나 가족분들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철은 폭발했어요. 지금 그 말을 내 아내 앞에서 합니까? 이상철은 그렇게 소리쳤는데요. 사실 이상철은 화가 난 게 아니라 두려웠어요. 기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김다정을 놓아야 한다는 뜻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왜냐하면 이지혁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심장이 이제 한계라는 걸요. 그리고 심장이식 가능성도 낮다는 걸요. 이지혁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을 하면 자기 욕심이 들통날 것 같았거든요. 엄마 심장 그 단어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지혁은 숨이 막혔어요. 이지혁은 자기 자신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어요. 사랑받아야 할 아들이 아니라 엄마의 몸을 계산하는 인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박성재는 이지혁 옆에 앉아 낮게 말했어요. 지혁아, 넌 그런 생각해도 돼. 그런 생각한다고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박성재는 이지혁을 달래려 했지만 박성재 자신도 흔들렸어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아직 잊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이었고 사랑이란 게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박성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수빈이었으면 나는 무슨 선택을 했을까? 그 생각이 박성재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이수빈은 한동안 모습을 감췄다가 병원 소식을 듣고 나타났는데요. 이수빈은 박성재를 피하려고 했지만 발걸음이 병원으로 향해 버렸어요. 이수빈도 알아버렸거든요. 고성이가 자신과 박성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었다는 것, 그게 박진석의 폭로로 드러났다는 거요. 이수빈은 박성재를 마주치자마자 말했어요. 나 미안하다는 말하러 온 거 아니야. 나도 망가졌어. 박성재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어요. 다만 아주 조용히 지금은 그 얘기 나중에 하자라고만 했어요. 병원에서는 사랑도 사과도 전부 다음으로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김다정은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그 순간부터 이상철은 지옥의 질문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기증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상철은 서류를 앞에 두고 손이 떨렸어요. 이상철은 김다정의 얼굴을 봤어요. 숨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오지 않는 얼굴. 이상철은 그 얼굴 앞에서 무너졌고 이지혁은 그 뒤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지혁은 속삭였어요. 아빠 안 해도 돼. 나 그냥 그런데 그 그냥 뒤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지혁은 그냥 죽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때 이상철이 아주 이상한 말을 했어요. 다정이는 예전에 사고 났을 때 혼자서 서류를 하나 작성했더라고. 이상철이 꺼낸 건 김다정의 장기기증 의사 기록이었어요. 김다정은 이미 마음속으로 선택을 해둔 사람이었어요. 혹시 내 뇌가 먼저 꺼지면 내 심장은 지혁이한테 갔으면 같은 상상을 김다정은 말로 하지 못하고 종이에 숨겨둔 거였어요. 이상철은 울면서도 화가 났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결정했어? 그런데 그 결정이 지금 이지혁에게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게 더 잔인했어요. 이식 가능성이 낮다고 했던 이유는 공여자를 구하기 어려워서도 있었지만 이지혁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탓도 있었어요. 그런데 김다정의 심장은 적합도에서 기적처럼 맞아들어갔어요. 의사가 말했죠. 이 정도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지혁은 살고 싶어서 기뻐한 게 아니라 엄마를 확정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더 확실해져서 무너졌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했어요. 나 수술실 들어가면 엄마가 진짜 끝나는 거잖아. 지은호는 대답을 못했어요. 대신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잡는 힘으로밖에 마음을 붙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고성이가 또 하나의 칼을 꺼내들었어요. 고성이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는 이상철에게도 박진석에게도 박성재에게도 동시에 도착했어요. 김다정 교통사고 그때 가해자 못 잡았지? 잡을 수 있게 해줄까? 고성이는 선의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거래였어요. 고성이는 자신이 가진 조각을 미끼로 던지고 그 대가로 자신이 다시 판에 올라갈 자리를 얻으려는 거였어요. 박진석은 분노했어요. 고성애 미쳤구나. 박진석은 고성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손댔는지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박영란은 아빠 박진석의 얼굴을 보며 직감했어요. 아빠, 엄마 그 사고랑 관련 있어? 박진석은 대답을 못했어요. 박진석이 침묵하는 순간 박영란은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엄마는 진짜로 사람을 망가뜨리고도 살아남으려 했구나. 수술 전날 밤 이지혁은 김다정의 손을 붙잡고 혼잣말처럼 이야기했는데요. 엄마, 나 나중에라도 엄마한테 자랑할 거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 심장 달고 살아서 엄마가 창피해야 할 아들 되기 싫어. 그 말이 끝나자 이지혁의 눈물이 김다정 손등에 떨어졌어요. 이상철은 그 모습을 보다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이상철은 아빠라는 자리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아빠도 사람이라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수술 당일 이지혁은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지은호에게 짧게 말했어요. 은호야, 나 나오면 우리 그냥 솔직하게 살자. 지은호는 웃으려고 했는데 입꼬리가 안 올라갔어요. 지은호는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도망 안 갈게. 진짜로. 수술은 길었고 그 길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넣는 시간 같았어요. 박성재는 복도에서 손을 비볐고 이수빈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이수빈은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지금은 내 감정 꺼낼 때가 아니야. 그런데 그때 정순이가 이수빈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수빈 씨, 여기선 누구나 죄인이 돼. 그러니까 너무 혼자 죄인 되지 마. 이수빈은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누군가의 이해는 때로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찾아오더라고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의사가 말했죠.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무너졌어요. 심장이 뛴다는 말은 김다정이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이지혁이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가슴을 만졌어요. 낯선 박동이 느껴졌어요. 그 박동은 이지혁의 것이면서도 김다정의 것이었어요. 이지혁은 속으로 속삭였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런데 그 속삭임이 위로가 아니라 평생의 비처럼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또 하나의 심리적 절벽이 찾아왔어요. 고성이가 퍼뜨린 사고의 진실 조각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고 예전 김다정 교통사고 기록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상철은 그 전화를 받고 멍해졌어요. 이제 와서? 그런데 박진석은 달랐어요. 박진석은 그 순간 확신했어요. 고성이는 단순히 소문을 흘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돼 있었어요. 누군가는 고성희에게 그 사고의 정보를 흘려줬고 고성이는 그걸 무기로 만든 거였어요.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를 찾아갔어요. 이번엔 작업실이 아니라 고성희가 처음 시작했던 곳 근처였어요. 박영란은 고성희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엄마, 사람 심장 가지고 장사하지 마. 이지혁 엄마는 내 아빠 친구의 가족이야. 고성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친구? 박성재? 그 애는 아직도 이수빈 못 놓고 흔들리더라. 고성희는 사람들의 상처를 너무 쉽게 말로 굴렸어요. 박영란은 그 말에 손이 떨렸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살아? 고성희는 잠깐 조용해졌는데요. 그 침묵이 후회처럼 보일 뻔했지만 다음 말이 모든 걸 깨버렸어요. 영나야, 세상은 착한 애들한테 자리를 안 줘.
그 순간 박영란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딸로 붙잡혀 있지 않기로요. 박영란은 박진석에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뭘 알고 있는지 끝까지 파. 나도 도울게. 박진석은 딸의 눈을 보며 이제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박진석은 낮게 말했어요. 사실 엄마는 예전에 김다정 사고 때 주변에 있었어. 확실하진 않지만 냄새가 너무 나. 박영란은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식을 정말로 실행했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이지혁은 회복 중에도 편하지 않았어요. 김다정의 심장이 뛰는 한 이지혁의 죄책감도 같이 뛰었거든요. 이지혁은 은호에게 자꾸 멀어지려 했어요. 나 이제 너랑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아팠는데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행복해도 돼. 김다정이 그걸 원해서 준 거잖아. 그 마음을 내가 부정하면 더 잔인해. 이지혁은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지혁은 은호를 잃고 싶지 않았고 은호를 붙잡자니 더 죄인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사랑이 이렇게 복잡한 줄 이지혁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큰 여지를 남기는 폭탄이 하나 떨어졌어요. 김장수가 이상철을 찾아온 거예요. 조옥래와 절친이었던 김장수는 조옥래가 생전에 남긴 어떤 물건을 들고 있었어요. 김장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상철 씨, 조옥래가 죽기 전에 이걸 나한테 맡겼어. 김다정 교통사고 얘기랑 고성이 얘기가 같이 들어있어. 이상철은 그 봉투를 받는 손이 굳었어요. 고성이가 다시 시작한 판 위로 조옥래의 유산 같은 진실이 올라오는 순간이었거든요. 봉투는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이상철은 열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어요. 열면 김다정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지혁은 아직 그 사실을 몰라요. 지은호도 몰라요. 박성재도 이수빈도 박진석도 각자 자기 상처에 묶여서 진실의 문 앞에서 멈춰 있는 상태예요. 고성이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봉투를 열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 고성이는 다시 판에 올라가 내가 다 막아줄게 같은 얼굴로 등장하려고 하거든요. 박영란은 엄마 고성이를 끊어내려 하지만 엄마는 딸을 마지막 줄로 붙잡으려 하고요. 박진석은 딸을 지키려다 점점 더 위험한 진실 속으로 들어가고요. 박성재는 이지혁 곁을 지키면서도 이수빈을 향한 감정이 다시 흔들리고요. 이수빈은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지만 말하면 모두 무너질까봐 입을 다물고요. 그리고 이지혁은 김다정의 심장이 뛰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해요. 누군가가 속삭여요. 지혁아, 너는 살아. 대신 진실도 같이 살아. 이지혁은 그 말이 엄마 김다정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청인지 구분이 안 돼요. 다음 전개에서 중요한 건 하나예요. 봉투가 열리는 순간 누가 김다정을 그렇게 만들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진실은 단순히 고성의 한 사람의 악행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고성이가 혼자서 판을 짠 게 아니라면 고성의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왜 김다정의 사고를 건드리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게 이지혁의 심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기서부터는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